방문 요양 서비스는 어르신만을 위한 어르신이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어르신 돌봄 토탈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가사도움 서비스와 간병 서비스가 합쳐져 제공되는 노인복지 서비스입니다. 청소, 빨래, 조리 등의 가사, 목욕, 기저귀 케어, 부축하기, 휠체어 이동 등의 신체 케어, 어르신의 병원 방문이나 사회활동을 이어주는 외출 동행, 말벗 및 정서 지원, 장보기, 병원 약 처방 대행, 관공서 업무 대행 등의 심부름으로 서비스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가사 중심 서비스는 아니고요. 어르신 중심 서비스예요. 가사 지원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서비스 이용자의 방, 어르신이 낮 동안 주로 계시는 거실, 어르신께서 사용하는 화장실과 어르신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부엌 및 싱크대 청결을 관리해드립니다. 또 어르신께서 드시는 음식 및 식재료 보관 및 정리, 냉장고 정리 등을 해드립니다. 어르신께서 입으신 옷이나 침구 등의 세탁도 관리해드려요. 서비스 내용을 보니 가사 중심 서비스가 아니라더니 가사 일을 거의 다 해주신다고 생각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정말 많은 가사 업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까지 듣고 영상을 끄시면 업무 범위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가사 중심 서비스가 아닌 어르신 중심 서비스라는 뜻에 대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방문 요양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는 정말 여러 종류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는 것이 어르신과 보호자님께서 훨씬 빠르고 쉽게 이해하시더라고요. 포함되지 않는 업무 범위를 3가지로 크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 대상자 어르신 가족을 위한 가사일. 둘, 대청소나 대형 유리창 청소, 김장, 제사상 차림, 명절 음식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일. 셋, 농사를 짓거나 부업을 하는 등 어르신의 경제활동을 돕는 일. 가사 중심 서비스가 아닌 어르신 중심 서비스라는 것이 명확히 인지되시죠? 말씀드린 안 되는 업무 외에 어르신과 관련된 가사일이나 신체 케어일은 요양보호사님 신체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거의 다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해주나요? 싶은 서비스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르신의 손톱 관리, 면도, 틀니 청결 관리 등이 그에 해당됩니다. 더 구체적인 업무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번 영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 다른 영상들을 찾기가 편해지십니다. 업무의 서비스 중 2번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가사 업무와 3번째, 경제활동을 돕는 일체의 것들이 서비스에 포함 안 된다는 것은 모든 가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대상자 어르신 가족을 위한 가사일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딱 명확하게 구분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시는 동거인이 누구냐에 따라 가사 업무 범위가 좀 달라집니다. 독거 어르신의 경우에는 사실 청소, 정리정돈, 세탁, 조리, 분리수거, 쓰레기 버리기, 장보기 등의 가사 업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양보호사님께서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는 거의 다 해드려요.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크게 2가지의 동거인의 경우로 나누어지는데요. 노부부가 함께 동거하는 경우, 자녀가 함께 동거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집니다. 노부부인 경우에는 신체 케어는 대상자 어르신께만 해드리지만 청소, 식사, 빨래 등 원하시면 배우자분의 것도 함께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배우자분도 노인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상태예요. 보통 요양보호사님들은 어르신들께 봉사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야박하게 대상자 어르신 식사만 챙겨드릴 수도 없고요. 반찬이야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지도 못합니다. 양을 조금 더 많이 하면 되는 거니까 대부분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어차피 세탁기 돌리는 것은 한 어르신의 빨래만 구분하여 하는 게 더 일이에요. 또 어르신 것만 골라서 세탁기를 돌린다는 게 너무 치사스럽잖아요. 단 배우자분이 살림을 스스로 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신체가 비교적 건강하신 경우에는 조리나 청소 일부를 맡아서 하시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시는 게 배우자분의 인지나 신체 능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배우자분께서 스스로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녀분이 사용하시는 방의 청소나 자녀분이 드실 음식이나 상차림은 절대 따로 해드리지 않습니다. 가족이 동거하는 경우에 가사 업무는 어르신을 위한 업무인지 가족을 위한 업무인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요양보호사 서비스가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가족의 가사 일을 절대 안 해준다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요양보호사 할 일이 너무 없어요. 방문요양 서비스가 굳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요양보호사님께서 가족의 가사 일의 많은 부분을 도맡아 하시면 업무가 과중되어 요양보호사님들이 불만을 표현하시고 그만두는 일이 빈번해집니다. 담당 선생님들이 자꾸 바뀌게 되면 어르신들이 새로운 분께 적응을 다시 하셔야 하고 바뀐 선생님도 적응을 하시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르신께서 굉장히 불편해지시거든요. 또 요양보호사 교체가 반복이 되면 요양보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센터와 개별 상담을 통해 업무 범위를 합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